산산조각이 난 유리조각들이 화장실 바닥을 메우고 있습니다. 세탁기 문에 붙어있던 강화 유리인데요. 작동 중에 갑자기 펑 하고 터졌다고 합니다. 당시 화장실에 사람이 없었던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난달에도 저희가 비슷한 소식을 전해드렸었어요. 이번에도 삼성 세탁기였고요. 이 제품은 구매한 지 넉 달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삼성 측은 이게 단순한 접착 불량일 뿐 세탁기 자체의 결함은 아니다. 그래서 리콜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안전은 괜찮은 걸까요? 빨래 넣고 빼고 몇 분 남았나 좀 시간도 체크하면서 소비자가 늘 마주 서게 되는 바로 그 위치입니다.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만큼 세탁기 자체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화장실 바닥에 검은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빨래를 돌리다가 큰 소리와 함께 갑자기 유리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엄마 이거 무슨 일이지? 하면서 부르길래 가봤더니 세탁기 유리 파편이 여기저기 사방팔방 다 튀어 있는 거죠.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길래 밖에 무슨 일 있는가 하고 밖에 나갔다 오셨대요.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 한 2건, 3건 정도 발생했거든요. 10% 한정도가 해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 이상 요구하신 분은 안 계세요. 인천 강화도에서 구매한 지 2년도 안 된 삼성 세탁기가 폭발하는 일이 발생해 삼성전자 측이 현재도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폭발음이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발음이 들리면서 막 우당탕탕탕 막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막 세탁기 문 있고 막 유리 깨져 있고 막 세탁기 터져 있고 이랬거든요. 진짜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어차피 뭐 세탁기라는 게 진동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 진동에 견딜 만한 외부 부착물들을 제대로 부착해야 되는데 자동차 유리처럼 그런 유리를 채택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두워서였을까요? 차에서 내린 남성이 가방을 메다가 지갑을 툭 하고 떨어뜨렸는데 떨어뜨린 줄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평범한 지갑이 아니었습니다. 순찰을 하던 오피스텔 경비원이 주웠는데요. 열어보니 하얀 가루 3봉지가 들어있더랍니다. 바로 경찰을 불렀죠. 간이 시약 검사를 했습니다.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경찰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수유동에 있는 오피스텔 앞. 어둑해진 저녁, 지하주차장 입구 옆에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차량에서 내린 남성이 가방을 매는 과정에서 검은색 물건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고의로 던져놓은 건지 실수로 떨어뜨린 건지는 불분명한 상황. 잠시 다른 곳을 다녀온 남성은 해당 물건을 길바닥에 남겨둔 채 유유히 차를 타고 떠납니다. 승용차가 떠난 뒤 현장에 처음 나타난 건 주변 순찰을 돌던 오피스텔 경비원. 반장님께서 조그만 지갑을 주셨는데 열어보니까 좀 약가루 같은 게 이제 3봉 담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고해야겠네 하고 반장님께서 신고하셨어요. 하늘이 뚫린 것 마냥 매섭게 쏟아지던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는 너무나 크네요. 공장은 아예 마비가 됐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건물이 물에 잠기면서 팔아야 할 의류들이 주인을 찾기도 전에 폐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지만 업체들은 지자체와 한전의 대응이 못내 서운하기만 합니다. 지자체는 바쁘지 한전은 장비 반입 절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토로합니다.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당장 언제 기계를 돌릴 수 있을지 가늠할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건물에 물이 들어차면서 제조 중이거나 완성된 의류 생산품들이 한순간에 폐기물이 돼버린 겁니다. 폐기된 생산품들도 문제지만 제때 납품하지 못해 생긴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게 입주 업체들의 설명입니다. 업체들은 급하게 임시 변전시설을 빌려 곧 전기를 쓸 수 있게 됐다면서도 관계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여기도 다 기계가 서 있어갖고 다 짜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답답하고 계속 하루하루가 이게 막 그냥 죽어가는데 피해본 직원들이 죽기 살기로 한 거라고. 죽기 살기. 그 많은 소사 다 보내면서. 안전공사에서 승인만 받으면 뭐 해주겠다. 스스로가 알아보고 수전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안 하면 한전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이게 논리였어요.
성남시는 다른 폭우 피해 현장을 챙기다 보니 지원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고, 한전 측은 특정 업체와 유착 관계로 비칠 수 있어 임시 변전 시설을 알려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막막하기는 침수 피해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수가 섞인 빗물에 잠겼던 집은 아직도 물기가 가득해서 도배와 장판은 엄두도 못 내고요. 냄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접수된 주택과 상가 침수만 14,000건에 달했습니다. 그 산사태 다리까지 무너져서 고립된 마을은 또 어떤가요?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돕고 있지만 생각보다 진척은 더딥니다. 피해가 워낙 크기도 하고요. 또 비는 온다고 하지 휴일이 겹친 데다가 날씨까지 무덥기만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이재민들은 먹고 자고 입는 것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광복절 휴일 내내 복구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침수로 집을 떠났다가 겨우 돌아온 주민들은 집에 밴 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처제네 집에서 있다가 어제 이제 돌아왔어요. 오소가 역류해서 이제 집안에 물이 찼으니까 물이 빠지고 나서도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더딘 복구에 속이 타들어가는 건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운영도 힘들었지만은 완전히 홍수가 결정타를 매겼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체념을 해가지고 한 10군데는 아직 짐 정리도 안 하고 물도 뺄 생각도 없고 해가지고 수도권 마을 일부는 여전히 고립 상태입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인 다리가 산산조각이다. 주민들은 2km의 비탈길을 걸어 다녀야 하는 상황.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최소한 열흘인데 열흘 동안이면은 저희는 지금 거의 20일 가까이 지금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